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 기독 학부모들의 고민일 텐데요. 이런 고민에서 출발한 여러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독교 교육에 대한 의견을 함께했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과 학교 폭력 등으로 공교육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은 가운데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기독교 가치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겠다는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와 기독교 대안학교 연맹이 공동 주최한 기독교 대안학교 박람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대회로 학교들이 지향하는 가치와 특성화된 교육 과정에 소개되는 정보 공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람회를 통해서 한국의 기독교 대안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들에게 맞는 그런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고요.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는 약 130개. 신앙교육과 기독교 가치관에 입각한 교과목 수업은 물론 입시와 진로 교육을 병행하고 있어 기도 학부모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학교가 연계해 우리 교육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고 대안학교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기독교라는 그 이름, 그 이념 자체가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가치에 또 근거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자체가 어떤 교육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대안교육, 대안학교를 제공한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어떤 하나의 희망이고 소망을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서울대 손봉호 명예교수는 첫날 주제 강의에서 많은 기독 학부모들이 자녀의 출세만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과도한 입시 경쟁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자녀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기독 학부모들이 자녀들의 인성교육을 우선시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비전을 꿈꾸는 귀한 일꾼들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쟁심이 엄청나게 강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만한 일들을 보장해주는 도덕성이 굉장히 약하게. 박람회에는 대안학교와 교육 관련 단체 50여 곳의 소개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박람회를 찾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맞는 학교들을 꼼꼼히 비교 분석했습니다. 학부모들은 기독교 가치관으로 자녀들의 인성이 올바르게 자라는 한편 바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대안학교를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자유롭게 자라서 하나님 쓰시는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현 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뭘까? 그게 교회가 대안이 아닐까? 대안학교가 대안이 아닐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새로운 어떤 회복을 위한 길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한번 와봤어요. 한편 교육 전문가들은 대안학교의 전망이 밝지만 정부 인가를 받은 학교가 적어 학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수 기독교 대안학교의 경우 학비 부담이 커 진입 장벽이 높은 것이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와 관련해서는 아직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활동으로 학생의 개성과 자질을 키울 수 있고 현 교육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특성화된 교육 방침으로 기독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은희입니다.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ICJ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는 방침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우리 영토라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한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강요회의를 통해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이를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우리 정부에 구상서를 보내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ICJ 제소를 거부할 경우 올가을 유엔 총회에서 결정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외교부 당국자는 명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의도대로 ICJ에 끌고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영토 분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ICJ 제소 결정을 공식 발표하면 대변인 성명을 포함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국제구호기구 월드비전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 개성을 방문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민간단체로는 첫 방북입니다. 월드비전 북한 사업팀 관계자 등 3명은 17일 북한 개성을 방문했으며 북측 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들을 만나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이번 방북에서는 월드비전이 사순절 기간에 진행한 북한 밀가루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밀가루 1,000톤의 지원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51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대북협력 민간단체 협의회도 수혜 지원 의사에 대해 북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민협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중 상임단체 인사들의 방북을 위해 다각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이 최근 BWA 침례교 세계연맹 가입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가입은 보류된 가운데 기독교 한국침례회는 대책위를 구성해 베레아의 이단성 연구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BWA 침례교 세계연맹에 가입하려고 했던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의 시도가 기독교 한국침례회 가입 철회 요구로 무산됐습니다. 올해 BWA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기침총회 한명국 목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베레아 측의 가입 시도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습니다. 한 목사에 따르면 베레아 측은 지난 1991년부터 BWA에 가입하려고 시도했으며 고신과 합동, 통합, 합신, 기성, 기침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했던 점을 BWA가 받아들여 가입이 번번이 무산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기침총회가 베레아의 신학적 문제를 정리한 자료를 BWA 회원가입위원회에 전달하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피력해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할 때나 서류를 말할 때 여기에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독교 베레아 교회 연합에 대해서는 회록에도 그 이름이 없고 나한테 보낸 회록에도 없고 회의할 때 보고할 때도 그 내용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BWA 회원가입위원회는 가입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9개월간 연구 검토하기로 해 내년 3월 BWA 실행위원회에서 베레아 가입건이 다시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 목사는 베레아의 가입 철회를 위해서 교단 차원에서도 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BWA 본부에 베레아의 이단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증언한 만큼 베레아의 이단성 연구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9개월을 시간을 그러면 여유를 주고 그렇게 하자. 그래서 좀 연구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기로 했습니다. 갖고 이미 각 교단이나 이런 데 전부 연락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론하는 그런 방향으로. 베레아 측은 지난 1982년부터 기침총회에서 활동하다가 5년 뒤 탈퇴했고 총회는 그 다음에 정기총회에서 베레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교류를 삼가토록 했습니다. 특히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온다는 귀신론과 마귀론 등은 기침총회뿐 아니라 5개 교단이 베레아를 이단으로 규정하게 만든 이유였던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한 목사는 기자회견에서 베레아 설립총회장인 김기동 목사에게 귀신론 등 문제로 지적된 7개 항목을 가르치지 말 것과 베레아 교단을 해체할 것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베레아 가입 시도 과정에 침례교회 한 유력 인사가 BWA 가입 청원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현재 기침총회 임원회는 해당 인물에 대해 제명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침례교 세계연맹은 5년마다 세계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1990년 서울에서 세계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베레아가 침례교 세계연맹 가입을 약 20년 동안 시도하고 있는 것은 연맹 활동을 통해 정통교단으로 인정받고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을 무색해하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제29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7차 회의를 열고 지금까지 감독회장 감독 선거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13건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회의에서 심의분과위원장 유명권 목사는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현재 2건이 취하돼 11건이 남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1건이 종료됐으며 남은 건에 대해 심의 중이라고 진행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편 투표가 비밀 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우체국 사서함 등을 만들어 총대들의 비밀 투표를 최대한 보장하고 미주연회와 해외 지방회의 내 우편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감독회장과 감독 후보들의 선전 활동을 위한 홍보 자료와 유포 방법도 소개됐습니다. 선거용 포스터는 선거 특보용과 선거 광고용 두 종류로 제작되며 선거 공보는 연회별 정책 발표회를 통해 총대들에게 전달됩니다. 또 후보자들의 연설이 담긴 동영상은 심의를 거쳐 후보자의 교회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게 했습니다. 종교 편향 기독교대책위원회가 학교 평준화 정책이 기독교 건학 이념에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서명운동 등을 통해 개선 노력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학교 평준화가 입법을 통해 시행된 것이 아니라 교육법 시행령을 바꿔서 만든 제도라며 문제점을 파악해 입법 청원하되 기도 한국과 장로교 100주년 대회를 통한 3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한국교회의 동의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오는 30일 기독교 종립학교 이사장과 교장들을 초청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체결한 종교교육 실태조사 용역계약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학교연맹과도 협력해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책위는 지리산 노고단과 왕시로봉의 기독교 선교사 유적지가 붕괴 위기에 놓여 있지만 현재는 방치된 상태라며 관계부처의 입장을 듣기로 했습니다. 2014년 100주년을 맞는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신임 안재홍 이사장 취임과 함께 앞으로 2년 동안 다양한 10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합니다. 안재홍 이사장은 교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맹의 100년을 앞두고 제2의 비전 선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이를 위해 연맹 전국대회에서 결의된 평화운동가 양성과 협동경제 그물망 만들기 시민운동, 지역 시민정치운동, 회원 주동성과 기구 건강성 회복 등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한국 YMCA 전국연맹은 오는 11월 100주년 기념사업준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며 이에 앞서 비전 워크숍 등을 통해 전체 로드맵이 구상되면 종합적인 100주년 사업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 YMCA 운동은 1899년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으며 전국연맹은 1914년 4월 출범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다양한 사회 참여 운동을 벌여왔습니다. 현재 한국 YMCA 전국연맹에는 65개 지역에서 약 11만 8천 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주요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연세대 이사회의 정관규정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대한이스크장로회 통합총회 파송이사인 이승영 목사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재판부는 9월 26일 진행될 3차 심리에서 이승영, 소화춘 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시리아에 파견된 유엔 감시단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시리아 유혈 사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평화유지군 에드만드 뮬렛 부사령관이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양측의 정치적 대화나 휴전, 중재의 여지도 사라졌다고 한 발언을 보도했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가족이 연세대학교에 윤동주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등 유필 원고와 유고, 유품 등을 영구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유품이 정리되는 대로 특별 전시회를 열 계획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협의회가 20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돌과 흙까지 태워주소서를 주제로 17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수련회에서는 교갱협 주관으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진행하고 있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한 기도회도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비의 영향으로 더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의 기온은 33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는 지역도 있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에서는 강한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대전 24도로 전국이 비슷한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강릉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후반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목요일쯤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C채널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